아, 이게 AX1이야? 와, 모닝 가격인데 SUV야? 와, 대박일 것 같습니다. 허슬러네, 허슬러. 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위험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현대차의 신형 SUV AX1 이 차가 곧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어. 광주형 일자리와 너무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꺼내기만 하면 막 화내는 분들도 계셔. 저는 근데 진짜 중립적으로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광주형 일자리 홈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추진 배경이 있어요. 한국 자동차 산업 등 일부 고임금 구조 산업에서는 임금의 급속한 상승과 불안정한 노사 관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가 지금 너무 비싸다 이 얘기죠. 그리고 맨날 노사가 싸운다, 나 같아도 야 국내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여기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화내지마. 화내지 마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고, 국내 일자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유 현대차 형님들 뭐 그렇게 멀리 가셔?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 광주로 오시면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심플하고 좋습니다.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지금 검색해보면 한 9천만원 정도 돼요. 이게 평균이 이런 거고, 보통 어지간한 분들은 1억이 넘는 거죠. 일단 연차들이 평균이 15년차? 뭐 이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아니 1억 이상 받으면은 그건 귀족 노조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노조라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노조가 결국 회사고 회사가 노조지, 근로자 없으면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냐, 현대차가 더 많이 팔리면 그만큼 나눠 가져야지, 근데 현대차가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당연히 노조도 그만큼 받아가야지, 이런 얘기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차 만들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그 과실을 나눠 갖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들을 더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윤을 많이 남기죠. 반면에 안 남는 차들 있죠. 뭐 포터, 뭐 전기차, 넥소, 뭐 경차, 이런 거 팔면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손해보는 세그먼트 중에 하나가 경차예요. 경차는 안전규정 다 맞춰야 돼. 경차라고 해서 벽에 박았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차도 당연히 안전규정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리고 경차 사는 소비자라고 해도 눈높이가 낮지 않아요. 그래서 경차는 어쩔 수 없이 제조 원가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아차, 경차는 어디서 만들어요? 동이오토라는 외주 제작사에서 만드는데, 이게 차 만들 때 인력이 얼마 이상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차는 마진이 적으니까 이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문제가 생겨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동남아에서 생산해서 아니면 인도에서 생산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노조가 절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고요. 노조가 그걸 허용 안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렇게 인건비를 안 올려줘? 그럼 우리 생산 그만할 거야. 우리가 생산 안 하면 너네 곤란할걸? 하고서 이제 파업을 하잖아요. 너 파업했어? 그러면 너 그냥 계속 파업해. 우린 그냥 해외에서 사갖고 그거 팔게. 이래버리면은 파업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 회사 측하고 이 협상할 수 있는 협상의 카드가 없어지죠. 그래서 파업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못하게 한다. 노조가 절대로 그걸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죠. 요즘 국산차가 비싸진다 그래서 문제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땅값도 뭐 훌쩍 뛰어서 라인 증설비도 오르고, 그래서 여러가지 비용이 증가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광주에는 일단 땅값이 저렴해. 그리고 일자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광주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없잖아요. 이게 원래부터 전라도 인구가 경상도보다 훨씬 적었는데 전라도에 치열한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지역 갈등을 아주 극단적으로 부추긴 역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쪽이 최악의 상황을 몇 차례 겪으면서 제대로 된 회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이러면서 현대차 평균 임금 9,000이시라고요? 아유 5,000? 아유 저희가 3,500에 맞춰드릴게, 이러면서 3,500에 맞춰드린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그걸 굳이 인위적으로 고정한다, 그걸 또 지자체가 나서서 알아서 깎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노동시장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광주, 전라도, 그러니까 좌파 정권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서 막 지금 악플 달고 계실 거야. 대통령이 어떡저떡고 막 이 좌파 정권이 어떡저떡고 막 이렇게 아마 쓰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광주형 일자리를 처음 만들자고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세운 게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화였어요. 그래서 100만 대? 야, 100만 대는 좀 너무 가셨어요. 현대차가 지금 만드는 거 전체 해야 700만 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완전 생뚱맞은 거는 또 아닙니다. 처음 이 정책을 만들 때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했어요. 뭘 벤치마킹 했냐면 독일에 있는 슈투트가르트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삼촌들은 다 기억한다.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인강의 기적?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나? 아니야. 아니, 라인강의 기적이 독일에 있었으니까 그걸 본받아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자라는 얘기였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앞에 걸 다 빼먹고 뒤에 것만 하시네. 아무튼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렇게 독일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게 망한 나라였거든요. 이 1차 대전 패망하고 나서 빵을 하나 사려고 하면 그때 독일 마르크화를 손수레로 싸서 손수레를 들들들 몰고 갔어야 됐어요. 종이에다 돈을 인쇄하는 순간 돈값이 떨어져. 그냥 종이 상태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었다니까? 그것 때문에 2차 대전이 생겼잖아. 또 패망했잖아. 그러면서 완전 나라 경제가 그냥 싹쓸이 됐었죠. 그 독일이 회생하는 걸 누가 봤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열심히 봤습니다.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싹쓸이 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회생을 하는가,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광부 보내고 간호원 보내고 뭐 이러면서 뭐라도 좀 배워라, 그리고 외화벌이도 좀 해와라, 이랬던 거죠. 우리가 독일의 그런 기술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독일 스타일의 뭐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뭐 있을까? 요오드, 뭐 요즘은 아이오다인 이러잖아요. 가제수건, 가제 몰라? 가제수건? 가제수건이란 말을 몰라? 아, 이거 다 옛날 거구나. 알레르기. 그러니까 의학 용어들은 되게 독일 의학 용어를 많이 써요. 독일에 간호사 보냈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많이 와서 그 의학용어 같은 거를 그렇게 정착시켰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시스템, 독일 아우토반에 처음 가보면 이상하게 친근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시스템이 다 독일형입니다. 모든 걸 독일 위주로 꾸몄어요. 그래서 그때 매일 얘기했던 게 한국에서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자 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을 따라가자, 이 생각을 이 아버지 때에 이어서 따님도 하게 되셨는데, 그게 이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혁신 모델, 이거 따라가자는 거였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슈투트가르트를 자주 갔던 이유는 거기에 벤츠 있죠, 포르쉐도 있어요, 보쉬도 있어, 지멘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기자를 한다라고 하면 거길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행사만 있으면 거길 가게 돼 있어. 슈투트가르트, 이거는 독일에서도 뭔가 생산한다 그러면 그냥 생산을 제일 잘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 그 벤츠코리아 사장 브리타 제거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벤츠함 넘버 2 정도 됩니다. 한때 벤츠코리아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 슈투트가르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제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독일 넓은데 거기에 왜 슈투트가르트에 이렇게 다 모여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대. 뭐 바닷가도 아니고 뭐 놀 것도 없고 뭐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할 거라고 그냥 만드는 것밖에 없대.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구나, 가보니까 다 바로 이해가 돼요. 슈투트가르트라는 말 자체가, 슈투트가 말이란 뜻이고요, 가르트가 가든, 그래서 이름 자체가 말 목장이에요. 포르쉐 보면 여기 말 엠블럼 있잖아요. 이 말 엠블럼이 슈투트가르트 지역 깃발이에요.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포르쉐라는 브랜드다. 그래서 지역 깃발을 이렇게 쓰고, 그리고 거기 슈투트가르트라고 써놨습니다. 원래는 이 슈투트가르트가 말을 키워서 이걸로 수출하는 거, 지역으로 보내는 걸로 먹고 살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차를 더 이상 안 타게 되잖아요. 그리고 차를 타게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마차가 아니라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거죠. 그거 못지않게 중요했던 거는 90년대에 갑자기 동구권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 서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노조가 갑자기 이 노조를 좀 더 합리화시키고 임금도 동결시키자 라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동의한 거죠. 그러면서 사측도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만들자. 이 사회가 원하는 정말 저렴한 제품 아니면 대중적인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시장 전략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이사로 받아들여서 노동이사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경영권 일부를 노동자한테 주는 이런 데에 동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전체가 이 노동이나 직업구조 변화에 좀 적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일자리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이 됐던 거죠. 그래서 광주시도 이런 식으로 임금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면 일자리도 좋아지고 사측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판매량도 늘어나고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주는 어때요? 광주가 뭐가 없습니다. 광주는 기아차 광주공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 그리고 지금 중국 회사된 금호타이어, 그리고 없어요. 있는 건 그냥 땅하고 인력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뭐를 짓겠다고 하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정말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그냥 맨 땅에다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독일 사례를 들어서 독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기본적으로 펴고 있는데, 그런데 독일에서 성공 사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이 1999년에 이 슈투트가르트처럼 우리도 해보자 라면서 폭스바겐도 아우크스부르크에다가 아우토 500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유유 설비에다가 정규직 80%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공장을 어떻게든 돌리자,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한 7년 동안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기존 정규직하고 그냥 똑같아졌어요. 결국 금액이 똑같이 올라오더라. 아니 당연하지. 계속 싸우다 보면 아니 쟤는 나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이럴 사람이 어딨어, 나도 똑같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냥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폭스바겐이 그 사람들을 그냥 자회사로 통합시켜버렸어요. 현대차는 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지금 자연 감소분, 그러니까 정년 퇴임이 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만큼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로봇을 이용해서 계속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신입을 많이 뽑아놓고 우리는 괜찮아, 현대차 너네한테는 피해가 안 되게 할게, 그냥 너희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만 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정작 안 되면 결국에는 현대차가 인수해라 이렇게 될 게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이 생산직에서 생산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기본적인 현대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과연 이 광주형 일자리가 순수하게 그 일자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결국 머리띠 싸매고서 현대차 가서 야 우리도 현대차 직원이다 이렇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반대 의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찬성 의견도 있죠. 이게 조금 임금을 낮추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기업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직접적으로 노동자한테 꽂아준다는 거, 요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실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일자리들 보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렇게 두 개로 딱 갈라져 있고,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화된 일자리들 이런 거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생산 중이에요. 이게 국내는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국내에선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고요. 지금 해야 되는 얘기는 새로운 소형차 코드명 AX1이 나온다는 얘기죠. 저희 독자분 중에 한 분이 광주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차 코드명 AX1, AX라고도 해요. 이 AX 다음에 있는 건 1세대란 뜻이에요. 아무튼 찍어 보내주신 영상 보면요, 차가 정말 작습니다. 지금 이분은 전기차라고 보내주셨는데 전기차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기차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없거든요. 전기차가 아니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경형 SUV라고 하죠. 그래서 경차 기준에 맞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들을 받습니다. 일단 처음에 취등록세 면제되고, 그리고 중고차로 팔 때도 역시 취등록세 면제되기 때문에 중고차 가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리고 통행료 할인, 주차요금 50% 할인 등등등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되죠. K1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적용되고요. 약간 디자인상으로는 허슬러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아토즈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삼촌분들도 계신데,
아토즈가 뭡니까? 그게 전 뭔지 모르겠네요. 뭐 이게 수출 전용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디자인 보면 우리나라 경차 기준에 맞췄으니까 차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가로 세로 사이즈를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차 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는 3600이고요 폭은 1600입니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요거에서 굳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높이는 물론 다 차마다 다르죠. 높이는 2m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2m까지 높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형 SUV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이런 경형 SUV가 꽤 있죠. 외관 보면요, 모닝이나 스파크보다 전고가 훨씬 더 높아 보이고, 그리고 리어도어 캐치가 약간 벨로스터처럼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돼 있죠. 굉장히 귀여울 것 같거든요. 이 디자인의 외관을 봤을 때 어쨌든 저는 귀엽게 보이네요. 지금 다른 차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생겼는데 얘도 지금 선이 되게 굵으면서 작으니까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자동차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근데 정말로 이런 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차가 지금 베뉴거든요. 베뉴가 1660만원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지. 아반떼도 1531만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차 자체가 너무나 스탠다드가 높아진 거지.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에 집중하면서 혹시라도 이 동이오토의 노동자들은 뭐가 되나, 광주형 일자리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충청도 일자리는 조금 손해봐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커